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해 파트 워밍업 비법 전수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해는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조금 이런 문제를 유형을 살피지 못한다면은 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청해 파트는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크게는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 3번 문제는요. 조금 긴 문제, 4번, 5번 문제는 짧은 문제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문제, 긴 문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유형 분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에 있는 과제 이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도 JLPT를 공부할 때 저는 옛날에 JLPT가 옛날 버전일 때부터 공부했었고요. JLPT가 새롭게 N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새로 만든 N 시험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가장 헷갈렸던 게 청해 부분에 이 파트 이름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헷갈려도 그냥 1번은 어떤 문제구나 유형은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4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요.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4개의 보기 중에서 고른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하는 일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되게 일본어를 잘해서 들으면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문제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딱 N3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내 실력은 아직 N3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내가 듣고 이렇게 술술 들을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아니니까 유형을 파악을 확실히 하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을 실력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을 말해줍니다. 2번에 말해주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을 말해줍니다. 그걸 듣고요. 이제 본문을 또 듣게 됩니다. 본문이 끝나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이렇게 듣기가 끝나면 마지막에 인쇄된 보기에서 정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을 듣습니다. 질문을 첫 번째, 호텔에서 가이샤인의 오토코의 히토 또 회사원인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고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온나노 히토와 여자 사람은요. 여자. 여러분 이런 거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죠. 여자는 내일 몇 시까지 호텔을 나갑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자는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뭘 들어야 될지 우리가 메모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과제에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자는 내일 몇 시까지 호텔에 나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인쇄되어 있는 4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과제 이해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질문을 알려주죠. 질문을 말해주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질문 할 거니까 본문 한번 들어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 아까 여자 메모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요점 파악하고 중요한 것은 꼭 메모하면서 듣는 거는 청해의 기본이 되겠고요.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냐?
어디냐, 누구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1번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거 빨리 찾아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걸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죠.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아, 근데 내가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 번씩 꼬아서 내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듣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6문제가 출제되는 과제 이해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이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이해 문제도 1번과 같이 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게 다른 점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근거로 포인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까지 처음에 1차적으로 한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인쇄된 보기를 읽기라고 되어 있죠. 보기 읽는 시간이 20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기를 읽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이 이제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으시고요. 또 질문을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친절하죠?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상황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슈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질문 나오네요. 남자가 스스로 요리를 안 하는 것은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포인트 2에서는요. 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요. 과제 이해에서는 뭐야?를 많이 물어보고요. 2번 포인트 이해 문제에서는 왜야? 어째서야? 이런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상황 설명이 나왔고요. 질문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인쇄된 보기를 읽는 시간은 20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쇄되어 있는 부분 1, 2, 3, 4번을 유의 깊게 보시고 그냥 읽을 시간이라고 해서 읽기만 하시면은 시간만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간단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서 본문에 이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같이 문제 풀 때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인쇄된 보기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손이 바쁘게 머리를 굴리시면서 뭐가 포인트지? 료리가 니 같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동그라미 치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 20초를 충분히 알뜰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뒤에 본문까지 볼게요.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인쇄된 보기 20초 동안 읽을 때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서 본문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을 듣고 나서는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러고 우리가 아까 20초 동안 읽었던 이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맨 처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고 읽을 시간까지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 한번 읽어봐. 거기서 내가 알쏭달쏭하게 낼 거거든? 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내용의 본문이 나올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일이 발생된 이유, 왜 이렇게 되었어? 이런 걸 자주 물어보니까 질문 형태는요. 나제 데스까? 왜입니까? 도우시데 데스까?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자주 나오고요. 도운날 이유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듯한 이러한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질문을 들을 때 질문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겠죠.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20초 동안 봤던 그 선택지에서 내가 봐야 될
그럴 필요한 정보만 집중해서 골라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에 가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선택지에 없는 내용은 흘려듣는 그런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 책으로 넘어가시면은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개요 이해 문제인데요. 여러분 3번까지가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그렇죠. 뭐야 물어보는 문제, 2번 왜야 물어보는 문제예요. 3번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느냐만 파악하시면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읽어볼게요. 본문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주장을 전체적으로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뭔가 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상황 설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본문도 듣고요. 질문을 그 다음에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앞에 문제랑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상황 설명만 나와 있고요. 본문 듣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본문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기도 듣기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청해 실력이 많이 들통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상황 설명 듣습니다. 여자가 친구 집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집에서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고요. 질문을 이제서 말해주네요. 본문 다 듣고 나서 여자는 토모다치노 우치에 나니오 시니 기마시다카. 여자는 친구 집에 뭐를 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었으면은 그래 맞아. 그 여자 이러려고 왔지. 바로 캐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흐름을 들으셨는가? 그 흐름을 읽으셨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보기가 듣기로 나옵니다. 이게 인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문제 1이랑 2가 특정 포인트를 잡아내는 문제였다면 문제 3은요. 요점을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야, 왜야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들려주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질문을 말해줍니다. 본문이 다 흐르고 나서 질문을 말해주죠. 그리고 다른 점이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듣기로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탄탄한 듣기 실력과 상황 추측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앞에 6문제 2개 나왔죠. 그런데 이 문제는 3문제만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 전체적으로 긴 문장 듣는 이러한 본문 듣는 문제는 3번으로 끝이 나겠고요. 4번, 발화 표현 문제입니다. 발화 표현 문제는요. 그림 문제라고도 많이 말하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 그림을 내어주고요. 여자 사람이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데 뭐라고 말해요? 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알맞은 회화표를 어떻게 잘 고르는가.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하고 일본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대답을 하였는가. 그 문제 찾아내는 거예요. 유창함을 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첫 번째로는 그림을 봐요. 그러고 나서 그림이 인쇄되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황 설명 나오고요. 질문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또한 듣기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화 표현 문제에는 그림만 인쇄되어 나오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 어떤 상황일 것 같다라고 살짝 추측을 해보고 바로 듣기가 나옵니다. 레포트 가키마시다. 레포트를 썼어요. 상황 설명이죠. 센세니 일본어를 나오시테 모라이타이 데스.
고쳐받고 싶대요. 내가 일본어 제대로 썼는지 고쳐받고 싶어요. 정해져 있죠? 난 또 이마스까? 라고 무조건 물어봅니다. 상황 설명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딱 정해져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듣기로 보기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듣기가 나오면은 정확한 말을 딱 거기 어울리는 말을 골라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현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림이 왜 나올까요? 그렇죠. 더 생생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회화라는 거를, 회화 실력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 표현이 자주 나오고요. 테마로 공부하실 필요도 있어요. 회사에서, 레스토랑에 뭐 예약을 해서, 호텔에서, 지하철에서 길 물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현을 익히시고요. 그 사용 표현이 장면이나 상황에 제대로 쓰였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의 부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 격식 있게 대답해야겠죠.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존댓말 쓰나요? 안 쓰죠. 예를 들어서 경어 같은 거는 친구끼리 잘 안 쓰죠.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은 나는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듣기에는요, 여러분, 청해에는 경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경어 그냥 문제로 나와도 어려울 것 같은데 듣기로 나온다는 거. 그렇죠.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질문 형태는 맨 마지막에 정해져 있어요. 난 또 이마스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제 말하면 될까요? 입니다. 그래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발화 표현이 끝나면 마지막 즉시 응답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을 듣고 그것에 맞는 대답을 들려주는 3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본문을 들어요. 보기도 들어요. 그러고 선택하면 돼요.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私試験勉強あまりやってないんだ. 今から頑張らなきゃ. 라고 여자가 얘기를 던져요. 그러면은 남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뭐가 적절할까? 찾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끝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들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1번, 2번, 3번을 얘기하면 적절한 답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짧은 회화를 질문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A와 B.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꼭 메모를 하시거나 그러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놓쳤어요. 이러는 순간 문제가 넘어갔어요. 그럴 때도 과감하게 문제에 집중하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9문항이 다다다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청해 유형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1, 2, 3번 문제는 긴 문제, 4, 5번 문제는 짧은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고 유형별로 공략하셔가지고 청해 공부하시는 거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